러시아에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제8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오픈마켓의 불법 카드 거래를 막기로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여 원이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수요일 코스피 지수는 미 경제지표 호조와 또 시리아에 대한 악재 속에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고병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71포인트 내린 1933.03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제조업과 건설 지표 호조로 반등했지만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군사 공격 계획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장막판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며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709억 원을 순매수한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686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도 164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746억 원을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1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종이목재, 은행 등이 올랐고 보험과 섬유의복, 통신업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신한지주와 현대중공업,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이 CJ제일제당의 대규모 지분 매각 소식에 5.21%나 급락한 것을 비롯해서 SK텔레콤, 네이버, 기아차 등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0.27포인트 오른 526.16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찬밥 신세였던 화학과 건설, 또 조선 3인방이 코스피 하락 속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이 바닥을 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내 증시의 미운 오리로 취급받았던 조선과 건설 그리고 화학 업종이 백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황 사이클이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어 이들 업종의 실적이 바닥을 딛고 일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1.38% 오른 136.90포인트의 장을 마쳐 5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0.04%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강세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9거래일 동안 건설업 지수가 하락한 날은 단 하루뿐이고 이 기간 동안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운송장비 업종도 상승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업종은 이날 0.38% 오르며 이틀 연속 이어지던 내림세에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운송장비 업종 지수를 끌어올린 종목은 조선주들입니다. 한진중공업이 3.63% 올랐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도 각각 1%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화학업종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화학업종은 이날 0.11% 오른 것을 포함해서 최근 3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솔케미칼이 이날 2.74%나 올랐고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에이블 ENC, SKC도 2%가 넘는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건설과 조선, 화학업종이 최근 강세를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건설업종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경기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주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PMI 지수가 상승했다는 소식에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경우에도 유럽 경기의 회복세로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서는 또 실적 기대감보다는 최근 저평가된 가격적인 매력도가 이들 업종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 대형주들의 주가가 최근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아직까지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들 업종으로 매수세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건설업종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0.87배로
현재 주가 수준이 장부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과 화학업종의 주가 순자산 비율도 각각 1.08배와 1.19배 수준으로 IT 업종의 1.50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의 중추절을 앞두고 호텔과 여행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중추절과 내달 1월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국경절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요우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 및 호텔, 여행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은 롯데쇼핑과 신세계, 호텔신라, 에이블, CNC, GK, 하나투어 등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수혜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롯데쇼핑은 0.85% 오른 35만 6,500원에 마감해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세계도 0.72% 오른 21만 1,000원을 기록해 3일 연속 올랐고 하나투어의 경우 1.97%나 상승한 6만 7,2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중국 연후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단기적인 이슈에 관련주의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전 KB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중국 소비 관련 종목의 매출이 연휴 기간 반짝 늘긴 하지만 다시 제 수준을 찾아간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고병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에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제8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G20 회원국 정상과 스페인, 에티오피아 등 6개 초청국 정상, 유엔과 IMF 등의 7개 국제기구 수장 등이 함께 참석하는 올해 회의에서는 미국의 출구 전략 가시화에 따른 각국의 정책 공조 방안과 경제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감시 프로그램 운용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신병 처리 문제와 시리아 사태 해법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최고초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오픈마켓의 불법 카드 거래를 막기로 했습니다.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은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실제 판매자가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세금 탈루 등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을 계약할 때 별도의 결제 대행 업체 특약을 함께 체결해 실제 판매자 거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 번호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 번호도 거래 승인 정보에 함께 넣도록 했습니다. 카드사는 수집된 실시간 거래 정보를 불법 카드 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하고 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 원이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호 씨가 150억 4,300만 원을 노 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호 씨는 오늘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귀속됐습니다. 지난 2일 노 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 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호 씨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단계 떨어진 것입니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4월과 5월의 평가가 이뤄진 점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설정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2년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이 2년 연속 하락하면서 전 세계 189개 국가 중 순위가 57위에서 117위로 추락했습니다. OECD 회원국 내 순위도 최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2%로 세계 189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 6.3%로 세계 57위였지만 2011년에는 3.6%로 102위로 밀려났습니다. 작년에는 결국 2%까지 떨어져 2년 사이 60계단이나 내려갔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이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한은 본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과 유럽 등의 평가를 보면 이번 FOMC에서 사전 기조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과거엔 9월에 축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연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는 실물경제와의 불균형이 자리했다며 실물경제의 주축은 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김희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노키아 인수는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인수 관련 소식 보다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밤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핀란드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 부분을 인수한다고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제조 부분과 공급 및 배급망, 특허권, 서비스 사업 등 휴대전화 사업 전부를 72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원에 인수할 계획입니다. MS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운영체제, 즉 OS를 제작해온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이번 인수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서 핸드폰 기기까지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으로 변신하게 됐습니다. 세계 휴대폰 시장도 삼성전자와 애플 등 이강과 MS 노키아 연합, 구글 모토로라 연합 등의 구도로 일신하게 됐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 한때는 글로벌 IT 시장을 주름잡던 두 공룡들이었는데 이렇게 한솥밥을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노키아는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휴대폰 2위를 독점해온 업계의 제왕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개발을 외면하고 일반 폰 생산에만 주력하다가 지난 2009년 40%를 넘어섰던 점유율이 글로벌 기준으로 올 2분기에는 2.9%까지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존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업에만 전력하고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이런 모바일형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소홀히 한 결과 시장의 변화 흐름을 놓쳤는데요. 현재 MS의 스마트폰 OS 점유율도 3.7%에 불과합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인수 발표를 옛 양대 IT 제왕의 한밤의 기습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명성을 잃어가던 두 기업이 더 이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지닌 애플형 기업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두 회사의 통합, 과연 어느 정도 시너지를 일으킬지도 궁금한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번 결합으로 당장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 선호도, 시장 점유율 등이 글로벌 1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기기 시장의 32%를 장악한 삼성전자나 OS 시장의 약 80%를 갖고 있는 구글을 단숨에 제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MS가 추후에 PC용 윈도우와 스마트폰 윈도우를 연계한 참신한 휴대폰을 내놓는 등 독보적인 창의력을 보여주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기업 고객 시장을 중심으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S가 미리 매물로 나와 있었던 스마트폰 업체 블랙베리 대신에 노키아를 택한 것도 2년여에 걸친 대유 관계로 상대방을 잘 이해한다는 점도 있지만 노키아가 지닌 굴지의 배급망과 제조, 공급망을 확보해서 보다 빨리 글로벌 시장에서 발돋움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글로벌 1위 그룹에서 매각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점은 우리 시장에도 의미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네,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일반폰을 모두 더한 노키아의 전체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기준으로 약 14%로 25%가량의 삼성에 이어서 여전히 글로벌 2위입니다. 그렇지만 미래형 기기인 스마트폰
휴대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기업 가치가 급락했고 결국에는 핵심 사업인 휴대폰 부분을 매각하면서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핀란드 노키아는 이번 매각이 주주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낼 경우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과 위치 정보 서비스, 특허 기술 라이센싱 등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노키아의 사례는 비단 한 겹만의 일은 아닌데요. 한때 오바마의 휴대폰이라고 불리면서 초기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했던 캐나다 블랙베리는 현재 인수자를 찾고 있는 형편이고요. 한때 일본 휴대폰 시장 1위였던 NEC도 휴대폰 생산 자체를 접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이 영원한 1등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일깨워준다면서 빠르게 변하는 IT 환경에 보다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부 김희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위 10대 재벌 계열사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공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0대 재벌 계열사 576개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46개사 7.98%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 기업은 20% 이상으로 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내부거래 총액이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이고 거래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는 내부거래의 안전지대를 두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순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 회계연도 1분기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387억 원으로 작년 동기 8,141억 원보다 46.1% 줄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같은 기간 263억 원 흑자에서 1,769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불황 지속에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는 바람에 손보사 경영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퇴직연금 펀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총 설정액이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와 저금리 시대로 진입하면서 은퇴 자산의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퇴직연금 펀드로 자금이 몰리면서 지난 7월 말 현재 전체 400개 펀드의 설정액이 4조 617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3조 991억 원, 펀드 수 356개에서 7개월 만에 펀드 수는 44개, 설정액은 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휴가철로 비수기였던 지난달에도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가 작년 같은 달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0만 대를 넘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8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13,977대로 작년 8월보다 3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 14,953대보다는 6.5% 감소했지만 월별 판매량으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1월에서 8월 누적 판매량은 10만 3,417대로 작년 같은 기간 8만 3,583대보다 23.7% 늘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15만 대 판매도 넘어설 전망입니다.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BMW가 3,405대로 1위를 지켰고 폭스바겐이 2,493대로 메르세데스 벤츠 1,929대를 제치고 지난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9월 4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